여러분, 제가 지금 외부에 있어서 목소리가 매우 우렁차지 못하니 양해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96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2.12 낙폭이 컸던 하루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0.81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국내 증시를 거의 유일하게 받친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제약바이오 섹터를 끌어가고 있죠. 그만큼 강하고요. 이전과는 180도 다르다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죠. 헬스케어는 0.14 상승했고요. 제약은 0.76 하락 마감했다. 조금 이따 언급을 드리겠지만 셀트리온의 주체 세력, 공매도와 기타 주체 세력들이 이제 셀트리온은 이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가 하는 말, 셀트리온 실적 좋아진대. 합병도 진행할 거래. 야, 우리 먼저 조용히 갚아 나가자. 조금 있으면 10년의 전쟁, 철수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미국으로 예를 들면 전 세계 미국이 국제경찰 노릇을 지위를 내려놓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서 많이 빠지고 있죠. 그쵸? 10년 전쟁, 철수하고 집에 가자. 미리 수급으로써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수급이 먼저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합병 진행하게 되면 남아있는 물량 다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셀트리온의 수급의 흐름으로써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아직도 바닥권이에요. 이 바닥권에서 조용히 지금 들어오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헬스케어는 24거래일, 조금 이따 오는 수급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셀트리온도 연일 외국인과 기관계 창구로 개인 쪽의 물량, 차명을 포함해서 글로 넘어가면서 공매도 셀트리온의 누적 잔고가 연일 최소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매물대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시도했다가 시장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 밀렸죠.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물량 소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버텨주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돌파가 나오고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자, 하락 추세선의 저항대 하나, 그리고 일봉상 캔들상 저항대 둘, 그리고 주봉상 저항대,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실려 있어요. 밑부분에. 자,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제는 셀트리온이 다른 그런 세상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거래량은 42만 주, 조금 더 실렸으면 좋겠고요. 공매도 매매 비중은 6.70입니다. 역시 작죠? 거의 더 줄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1.71, 괜찮습니다. 거래량은 62만 주. 헬스케어도 조금 더 실려야 되겠죠. 190, 160 요 근방 안에서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상승하면 좋겠죠. 자, 미리 헬스케어의 수급은 25거래일이에요. 연기금이 무려 2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 헬스케어를 먼저 보고 갈게요. 오늘도 연기금은 들어왔다. 즉 25거래일, 한 달을 넘어서 25거래일 연속 연기금이 헬스케어를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9만 주 가까이 들어왔고요. 기간이 8만 주.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손바뀜이 있었죠. 살짝. 그러나 큰 그림에서 개인 물량의 250만 주가 기관으로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230만 주. 약 30만 주가 외국계 창구로 넘어갔고요. 그 대부분의 물량이 연기금. 무려 85만 주가 넘어갔고요. 투신과 사모펀드에 각각 55만 주, 그리고 사모펀드에 45만 주가 넘어갔습니다. 수급으로 먼저 드러나고 있다. 제가 언급드렸던 그 말 있죠. 셀트리온의 실적이 좋아질 거래. 모든 거는 펀더멘탈과 기업 가치와 그런 부분에 연동이 됩니다. 얘네들도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를. 기업 가치가 증가하면 공매도, 하랩이 와도 못 막습니다. 그 기반 아래 합병이 3사 합병이 진행된다면 국내 유일의 생산, 유통, 제약, 케미컬, 그리고 연구개발, 그리고 유통까지 진행할 수 있는 국내 빅팜을 향해 가는 유일한 회사가 탄생하기 때문에 조용히 갖고 나가 있겠죠. 그쵸? 우리는 10년 전쟁, 철수하고 집에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고점 탈취하는 그 부분을 8개월의 고속열차, 그 기차에 타자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창고를 통해서
기간 3만 주, 외국인 한 2만 3천 주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관계 물량은요, 2거래일 빼고 연일 순매수였다. 외국계 물량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빼고 순매수였다. 개인은 2거래일 빼놓고 5통 순매도였다. 260만 주가 기간으로 200만 주 가까이 넘어갔고요.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50만 주가 넘어가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면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나가면서 수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기업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지들은 이때 갚아 나가면서 열심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 포기한 개인 주주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쉬운 부분입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끝까지 동행하셔서, 제가 계속 언급드리잖아요. 셀트리온이 전고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기업 가치가 성장하기 때문에 시차만 발생할 뿐이다. 그러나 가격을 밀어버려서 도저히 못 갈 것 같게 만들어서 지난 4년을 우리를 괴롭혀왔죠. 그러나 이 4년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반드시 슈팅이 나올 겁니다. 이때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해외 증시인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와 그리고 오늘 니케이와 상해와 항생, 그리고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시장이 온통 파랗다. 시장이 안 좋다. 국내 증시도 안 좋았죠. 그러면 시장이 돌려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달러 인덱스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달러의 가격이 무려 107.82, 10년 내 사상 최고치를 뚫고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슈팅이 나오면 제자리로 돌아와요. 기울기가 무척 강합니다. 언제까지 달려나갈 수만 없어요. 어느 순간 달러의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시장은 다른 흐름을 보인다. 반대편에 있는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의, 그리고 신흥국 통화시장의 다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온통 악재라서 모든 어둠 속에 갇혀있지만 어느 시점에 나스닥의 고점 대비 2008년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낙폭의 흐름을 보였다 그랬죠. 더불어 국내 증시와 대부분의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에 큰 낙폭을 보였고요. 환율 시장에 있는 신흥국 통화 또한 원화 또한 10년 내 사상 최대 약세에 있다. 1300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뒤집혀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306만 주예요. 대략 3만 주 가까이 늘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다. 이게 곧 200만 주대로 바뀌리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램시마 SC의 독일 점유율 40% 넘어섰다. 2020년 직판 전환 후에 처방 확대, 프랑스와 영국에서 등도 유럽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 직접 판매 체제가 안착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램시마와 램시마 SC 처방 확대가 되고 있다. 두 제품은 셀트리온이 내놓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단일 긍정 환체 바이오시밀러이다. 그동안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 항암제를 제외하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했죠. 이제 그 처방에 대한, 그리고 실정에 대한 숫자가 증명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유럽에서 자체 유통망을 확보해서 직판체계 구축에 도전했고요. 2020년 1분기 독일에서 램시마 제품군의 점유율이 42%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램시마 SC 독일 내 점유율은 2020년 15, 2021년 31,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무려 42%로 급성장하고 있다. 독일 법인은 램시마와 램시마 SC 듀얼 포뮬레이션 마케팅을 통해 점유율의 동방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가 초기에는 램시마 정맥 주사 제형으로 치료를 받은 후 그 다음 병원 방문 없이 램시마 SC로 약물 효능을 유지 치료하는 방식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영업 전략,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놓죠. 미국에서 점유율 30에서 이제 40에 도착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에는 50까지 가겠죠. 여기에 그리고 유럽에 이미 안착을 하고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죠.
요 시장에다가 바로 램시마 SC를 갖다 꼽는 겁니다.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는 신약이다. 그래서 독일에서 성과가 유럽 주변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램시마 SC 점유율이 2020년 18%에서 올해 1분기 무려 50%로 크게 증가했다. 각 국가별로 특화된 마케팅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측은 설명했다. 하태훈 헬스케어 유럽 본부장은 국내 바이오 기업 최초로 유럽에서 의약품 직접 판매를 시작하면서 지난 2년간 글로벌 직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그 성과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처방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트룩시마, 허주마, 항암제까지 직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되었고 올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출시도 예정된 만큼 헬스케어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지금 보시면 막대기의 길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판에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셀트리온은 결과물로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능성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전 서정준 회장이 공매도에 시달렸을 때 조사에 걸렸더니 역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구두권을 질끈 메고 그룹 회장이 직접 병원을 뛰어다니면서 병원 시트포, 병원 베드를 끌고 다니면서 시트포를 걷고 하면서 직접 판매한 유럽 구축막입니다. 그 결과물이 이제 드러나면서 세계 최고의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다시 한번 성장을 증명해 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판매 증가 반영 기대, 목표가 올렸다. 흥국증권 보고서 2분기 실적 저조했으나 이익률 빠르게 회복할 듯.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2만원 상향. 자, 증권사에서 호의적이던 레포트와 그런 보고서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분기 실적 회복 전망의 상승세. 자, 계속해서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죠. 바닥 공사 끝났나. 셀트리온 실적 호조에 힘입어 한 달간 무려 24% 상승했다. 이 한 달간 전 세계 증시, 전 세계 자산시장, 코인 시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외환 시장까지 비롯해 신흥통화는 초약세, 그리고 자산시장은 크게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자, 방어주로서 무려 바닥 대비 24%가 상승을 했다. 의미하는 바가 정말 작지 않다. 헬스케어 독일 점유율 확대 가속화한다. 독일 직판 안정화로 점유율 확대 가속. 아까 흐름의 연장선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가, 환율, 금리 3중고. 제약바이오업계 실적 흡입이 갈렸다. 셀트리온 웃고 진단키트 울고. 자, 진단키트는 일시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어요. 팬데믹이냐 엔데믹이냐. 셀트리온 중요한 거는 환율 역사상 최대 수준의 원화 약세이죠. 자, 환율에 대한 이익률 숫자가 또한 반영이 플러스가 반드시 될 겁니다. 거기에 경기 방어주의죠. 원자재 영향을 덜 받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수익성, 직판을 기반으로 해서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면서 숫자가 증가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일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급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셀트리온 실적 좋아진대. 지들끼리 이미 회의를 했겠죠? 알고 있겠죠? 합병도 진행할 거래. 야, 조용히 갚아 나가자. 조금 있으면 10년의 전쟁 철수하고 집에 가자. 우리가 바로 이때까지 최소한 동행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 수급을 좀 보고 갈게요. 자, 이거를 연속 외국인이 좀 팔았어요. 기관들도 많이 팔았죠. 개인은 샀어요. 2,600억, 1,900억 2일 연속 샀고요. 외국인의 매도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이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자, 거듭 언급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단은 추세적으로 하락세이죠. 거래량도 추세적으로 하락세, 증시 예탁금도 하락세, 신용잔고도 같이 하락세. 자,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죠. 자, 요게 안정화를 치고하는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두 가지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첫 번째,
펀더멘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펀더멘탈. 그런데 펀더멘탈과 그리고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거버넌스, 지배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 기계, 해운, 철강 이들의 산업이 사실 성장이 끝나갑니다. 남아있는 건 반도체 하나 남아있어요. 그나마 4차 산업의 하드웨어, 반도체는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네이버, 카카오가 성장이 좀 더 나와야 돼요. 왜? 얘네가 다음번 문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자, 이들이 대체가 나가면서 성장을 끌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와 지배구조는 대한민국이 완전 후진국이죠. 그리고 제도와 시스템 또한,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 또한 그들은 윗방향이건 아랫방향이건 박스권이건 개인들은 늘 호구이죠. 이 시스템에 대한 제도와 정비가 사실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 되고 있는 그 이유 또한 하나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셀트리온은 이 가운데서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면서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어느 순간 확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